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레인저스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6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6라운드가 일부 진행된 가운데 레인저스와 토트넘은 각각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10위와 11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8위 안에 들어가야지만 16강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위부터 24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경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 많으면은 경기력이 떨어지는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해서 8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포스트키퍼 우도기, 드라구신, 그레이, 보로포백, 벤탄크루, 비수마, 메디슨, 3미들, 손흥민, 베르너, 존슨의 4-3-3으로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 원톱인지 베르너의 원톱인지 기대가 되는 이번 경기였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첼시와 경기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1분, 손흥민은 존슨과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온 손흥민 선수는 중앙에서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존슨이 패스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었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존슨은 바라보지 못했고 반대편의 베르너를 바라보는 존슨이었는데, 이렇게 초반 손흥민 선수와 연계 플레이도 하지 못하는, 패스를 뿌려주지 못하는 존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레인저스가 롱볼로 토트넘에게 역습을 공격을 해보았지만 드라구신이 몸싸움으로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반더벤, 로메로가 없는 상태에서도 드라구신은 믿을만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분,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초조해 보이는 엔제 감독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분, 손흥민 선수는 탈압박을 하면서 오늘 몸 상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수비가 붙으면서 몸싸움을 걸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겨냈고, 그리고 탈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 4명의 시선을 끌어버리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이 디오 만데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견제를 당하는 손흥민 선수였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박스한 베르너가 공을 잡으면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살짝 떠버리면서 일단 베르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최소한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 슈팅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탈압박을 보여주자 손흥민 선수는 박스 밖에서 멋지게 돌아선 다음에 디오 만데의 태클에 쓰러졌다. 경기가 계속되었고 우도기의 공을 받은 베르너가 슈팅을 때렸는데 크게 빗나갔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탈압박 능력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다 라고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은 메디슨이 11분 박스 안에서 지난번 첼시와 같은 패턴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컵백을 넣어 주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슈팅을 때렸는데 살짝 약하게 맞으면서 키퍼의 가슴에 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메디슨이 잘한 것이 토트넘 선수 중에서 이렇게 컵백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보통 이렇게 가운데로 그냥 막히던지 말던지 크로스를 넣어주는 토트넘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디슨은 그나마 여기서 컵백을 넣어주는 좋은 패스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15분, 존슨은 또 손흥민 선수와 연계 플레이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15번 존슨이 박스 밖에서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존슨은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에 반응하지 못했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돌아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프리 찬스였는데, 존슨은 보시면은 여기 반대편으로 드리블 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비에게 막혀버렸습니다. 와, 존슨은 패스도 못하는데 연계 플레이도 하지 못하면서,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온 손흥민 선수와 연계 플레이를 못하면서 계속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뺏긴 공이 메디슨에게 전달되었고, 메디슨의 슈팅은 수비 맞고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연계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계속 존슨이 연계 플레이를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불쌍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21분, 베르너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손흥민 선수 머리 위를 살짝 빗나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헤더가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온 손흥민 선수는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와, 이게 뭐죠? 손흥민 선수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역습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 맞았는데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얼리 크로스를 존슨에게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크로스가 살짝 짧기도 했고 존슨이 먼저 떨어지는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상대 수비에게 막혀버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또 손흥민 선수는 코너킥에서 또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역습으로 손흥민을 안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1분 BBC는 오늘 베르너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베르너가 지금까지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린 최종 결정은 최악이었습니다. 베르너를 하프타임에 빠지지 않는다면 정말 놀라울 겁니다. 라면서 베르너가 너무 못하고 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빼라 라고 혹평을 하는 BBC였습니다. 그리고 35분 손흥민 선수는 혼자 최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뒤에서 존슨은 설렁설렁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존슨 얘는 연계 플레이도 못하지, 지금 심지어 전방 압박도 안하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나마 솔랑키가 나왔다면 솔랑키는 전방 압박을 많이 해주거든요. 정말 별로인 존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6분 손흥민 선수는 또 혼자서 최전방에서 뛰어다니면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통했습니다. 키퍼의 시야를 이렇게 가렸거든요. 이쪽으로 공을 못 주게 시야를 가린 손흥민 선수였고 이렇게 킥 미스가 나오면서 메디슨이 공을 잡았는데 파울을 당하면서 프리킥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39분 베르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존슨에게 크로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옵사이드죠. 베르너는 여기서 컷백을 이렇게 뒤로 주었다면은 골에 근접한 장면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아까 메디슨을 칭찬했잖아요. 그나마 메디슨은 이런 상황에서 컷백을 줄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르너 얘도 시야가 없었고 그냥 옵사이드 위치에 공을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르너는 참 너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분 손흥민 선수는 얼리 크로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날카롭게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얼리 크로스였습니다. 그렇게 전반은 0대0으로 끝이 났고요.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56%, 슈팅 6개, 유효 슈팅 1개를 날렸는데 레인저스가 별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슈팅을 더 많이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전반 평점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평점 6.8점을 받으면서 전반전에 좋은 평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르너는 최저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전반 키 패스를 뿌려준 스탯을 보면요. 메디슨 1개, 우도기 1개, 손흥민이 1개를 뿌려주면서 베르너와 존슨이 지금 좌우 날개에서 기회를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존슨 얘는 떠 먹여줘야 골을 넣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뛴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존슨은 오른쪽 한정에서 뛰고 있었고 베르너도 왼쪽 한정에서 뛰고 있었는데 기회를 키패스를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토트넘의 좌우 윙어 존슨과 베르너였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빠른 교체가 필요해 보이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선제골의 주인공은 레인저스였습니다. 48분 오른쪽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레인저스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붙어있는 선수는 존슨이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걸어다니면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리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이가마네가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1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이건 100% 존슨 때문에 실점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3분 셉세비의 반박자 빠른 크로스가 들어갔고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2명을 끌어당기면서 뒤에 있던 존슨에게 공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존슨의 슈팅은 크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떠 먹여줘도 못 먹는 존슨이었고 존슨은 골을 못 넣을 때 항상 하는 제스처를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존슨이 골 찬스를 놓치자 스카이 스포츠는 존슨에게 괜찮은 기회가 왔지만 못 넣었다 라면서 존슨을 비난했고 BBC는 존슨이 골을 넣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장면이었는데 못 넣었다 라면서 존슨의 결정력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60분 벤탄쿠르, 비수마, 존슨을 빼고 솔랑키, 베리발, 파페사르를 투입하는 토트넘이었고 그리고 64분 메디슨이 또 프리킥을 찼는데 역시나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5분 솔랑키의 도움을 받은 셉셉이의 박스 한 골이 들어가면서 1대1 동점이 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확실히 존슨보다는 셉셉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85분 골에 근접한 장면을 큰 몸으로 막아버리는 포스터가 토트넘을 살려주고 있었고, 86분에는 레인저스의 골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옵사이드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마지막까지 공격해버리는 레인저스였고 토트넘은 겨우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존슨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키패스 빵번, 슈팅 모두 골대 밖으로 나가버렸고 손흥민과 연계도 못하면서 쉽게 이길 것을 비기고 말았고, 존슨은 최저평점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양아들 존슨을 계속 기용하는 엔제 감독을 셉셉이가 생명 연장시켰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기력이면 엔제 감독 경질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